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혹시나 코인 처음 해보는데 늦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누구나 처음 시작하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 오늘 내가 처음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거고, 또 누군가는 1년 뒤에 처음 시작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XRP 가격은 얼마이고, 또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도 매수하는 분들이 생기는 게 투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가서 XRP가 한 개당 1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코인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은 XRP 한 개당 1만 원에 매수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려볼 예정이고요. 다만 이번에 XRP가 단기 고점 4,600원 선 대비했을 때 4,300원 선까지 내려앉으면서 7% 정도 낙폭을 기록을 했죠. 일주일 만에 최저가까지도 기록을 한 상황인데요. 그 순간 이상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마감 무렵에 고래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대규모 매수가 연속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솔직하게 좀 놀란 건요, 이게 단순한 하락이 아니다라는 신호였기 때문이에요. 한 개씩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하루 동안에 전 시장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포지션이 청산이 됐죠. XRP 가격은 3.34달러에서 3.1달러까지도 미끄러졌습니다. 거래량은 무려 4억 3천만 개, 분기 최대치였는데요. 특히나 낮 12시경에 단 몇 분 사이에 3.22에서 3.09달러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격은 3.05에서 3.13달러 사이 좁은 구간에서 버텼다라는 거고, 매도 압력 자체가 진정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1시간 동안 무려 453만 개, 이어가지고 376만 개 정도 거래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개인이 아니라 기관급의 물량이었던 거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3.05에서 3.09달러, 이쪽 구간에서 지지가 여러 번이 확인이 됐습니다. 단기 저항선이 3.13달러, 그리고 그 위는 3.2달러 수준입니다. 결국에 시장 자체가 단기 반전을 보려면은 3.13 위에서 매수세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 구간들 자체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심리의 변곡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질문을 하나 던져야겠죠. 이게 정말로 단순한 폭락일까? 아니면 고래들의 매집 신호일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XRP에는 단순하게 단기 시세와는 다른 구조적인 모멘텀들이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기술적인 패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애널리스트 리플 벤 윙클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XRP가 2017년 이후에 무려 8년 동안 갇혀 있었던 대칭 삼각형을 드디어 돌파했다라는 거고, 이게 정말로 역사적인 장면인데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XRP 한 개당 5.75달러, 그리고 중장기 확장 목표가는 11.2달러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솔직히 XRP 한 개당 11달러 정도면은 누군가는 허무맹랑한 소리 하네, 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차트를 뜯어봤을 때 충분히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성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해 8월 같은 경우는 XRP의 악몽의 달이었습니다. 2013년 이후에 12번 중에 8번 정도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적인 수익률은 고작 1.25%, 중앙 평균값은 마이너스 5.72% 수준입니다. 작년 당시 8월은 무려 26.6% XRP의 급락이 나왔던 해였죠. 근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7월 말 대비 현재 6% 이상 상승을 했고, 지금도 지지선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이게 바로 XRP의 대세 상승장을 앞두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ETF고 두 번째는 실제 사용입니다. 먼저 ETF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블룸버그 측에서는 올해 XRP 현물 ETF 승인확률을 95% 정도로 봤습니다. 승인되면은 약 8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남겼어요. 이거는 공상이나 루머가 절대 아닙니다. 리플 CEO 갈링하우스 측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남겼어요. XRP ETF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 현재 미국에서만 4개에서 5개 정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최소 한 건 이상의 신청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2025년 하반기 SEC의 승인 일정이 XRP ETF의 운명을 가를 실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ETF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투자 상품 하나 늘어난 게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가 시장에 합법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들어올 수 있는 길 자체가 열렸다는 거고, 소액 투자자도 간접적으로는 XRP에 투자가 가능해진 거고, 이게 단순한 가격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권 진입의 신호탄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사용인데요. 웰지스틱스라는 미국 헬스케어 물류 기업이 미국 SEC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XRP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미국 전역 6,500개 약국에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시범 사업이 아니에요. 전국 규모의 정식적인 운영입니다. 카드사 수수료를 우회하면서 결제는 빠르고 비용은 낮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소름이 돋은 거는, 드디어 XRP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기 시작했구나,
게다가 웰지스틱스는 5천만 달러 신용 한도까지도 확보를 하면서 재무 시스템 안에 XRP 비중을 직접 확대하겠다라고까지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제부터 XRP는요, 단순한 송금 토큰이 아니라 미국 헬스케어 업계의 재무자산이자 결제 인프라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XRP의 그림자를 짚어야 되겠죠. 지금 시가총액이 1,9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온체인 예치 총액 TVL은 8,8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비율이 무려 2,159인데요. 이더리움은 5.7, 솔라나는 9.6. 이 수치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겠죠. 시장 가치가 온체인 활동보다 너무나도 앞서 있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실제보다 앞서가면은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플 레저의 디파이 경쟁력들이 솔직히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리플 레저의 TVL은 8천만 달러, 일일 덱스 거래량은 7만 달러도 되지가 않아요.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969억 달러, 솔라나는 112억 달러 수준인데요. 2년 된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네트워크조차도 49억 달러를 기록합니다. 리플 레저가 최근에 AMM 기능을 붙였고요.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EVM 사이드 체인까지도 도입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XRP는 이더리움과 솔라나처럼 리테일 중심의 디파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방향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기업 재테크들, 그리고 제도권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결제랑 XRP의 전장은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디파이가 좀 뒤늦게 따라붙는 요소일 뿐인 거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솔라나 대비 밀린다라고 해서 XRP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3.05달러 지지가 핵심인 거고, 이 구간만 지켜낸다면 3.4에서 3.5달러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가능할 겁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인 거고, 하지만 큰 그림은 달라요. ETF 승인과 스테이블코인 RLUSD, 웰지스틱스 결제 시스템, 그리고 리플 레저 디파이 확장까지도 지금은 가격보다는 구조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최근에 XRP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폭락은 공포라는 거, 하지만 그 순간 고래는 움직입니다. ETF랑 실제 사용이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우리가 겁을 낼 때마다 조금씩 더 다가옵니다. 지금 이 하락에 대해서 단순한 숫자로만 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XRP가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서 진화하는 이런 과정의 한 장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숫자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여줍니다. 특히나 요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묘한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였죠. ETF로는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이더리움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높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시장이 조용하면서도 그리고 은밀하게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9월달 알트 시즌이 시작되는 걸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 질문 들으면 씁쓸하게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매번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곧 알트 시즌 옵니다. 이제는 알트코인 시대입니다. 뭐 늘 있었던 말이죠. 늘 기대감만 채우다가 끝난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 보여요. 가장 먼저 한번 구조부터 들어가 보시죠. ETF로 들어오는 돈들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피델리티, 블랙록 이런 큰 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자금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인 거고, 보통 같았으면 이 돈들이 비트코인 안에만 머물렀겠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거래 비용이 줄었고요. 스프레드가 좁아지면서 호가 잔량이 두꺼워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알트 시장에 들어가서 사고 팔아도 예전처럼 손해가 크지 않다는 거고,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알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림인 거고, 이걸 보고 솔직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 흐름을 보시면 더 명확한데요. 상반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치솟았죠. 비트코인은 제도권의 입구 역할까지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름 들어가지고 도미넌스가 완만하게 꺾였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자금 유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 돈이 멈춘 게 아니라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겠죠. 이더리움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높게 거래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늘 앞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거는 앞으로 자본이 더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호가 잔량이 두꺼워지고 스프레드가 줄었다는 거는 이 시장이 진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준비를 마쳤다는 것들을 의미하겠죠. 이런 것들이 무시하기 어려운 시그널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오해들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미넌스가 꺾이면은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상승한다? 절대 아닙니다. 항상 같은 패턴들이 있어요. 먼저 이더리움, 리플 같은 대형 알트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솔라나, 에이다 같은 메이저 알트들이 뒤를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형 테마 코인들이 순환 매매로 올라오는데요. 이 순서를 무시하고 무작정 따라가면은 맨 뒤에서 탑승해서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로 ETF로 들어오는 돈은 비트코인만 가겠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출발은 비트코인이 맞아요. 근데 거래 비용이 낮아지면은 자본은 언제나 더 멀리 간다는 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길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9월달이면 무조건 알트 시즌이 온다고요. 이거는 위험한 착각이겠죠. 날짜가 본질이 아닌 거고 본질은 구조입니다. 유동성과 비용 그리고 내러티브까지 이 세 가지가 정렬되는 순간에 알트 시즌이 터지는 거고, 날짜에 대한 집착은 이런 매매 실수를 부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시장은 늘 같은 수단을 반복을 하지만 이번에는 제도권 유동성이 그 수단을 강화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명확하겠습니다. 어떤 자산부터 어떤 순서로 볼지를 정해주시는 건데요. 저라면은 이렇게 나눌 거예요. 1열은 이더리움과 리플이고 제도권과 실제 사용을 동시에 연결하는 자산이겠죠. 그리고 2열은 솔라나, 에이다, BNB 같은 메이저 알트입니다. 추격 파동이 나오는 자리인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중소형 알트랑 테마 코인들이요. 이쪽은 반드시 유동성과 호가 상황까지도 같이 체크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한번 흔들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의 결론은 이거요. 9월이라는 날짜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런 흐름들을 파악을 하시는 거고, ETF 자금이 멈추지 않고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시장 심리가 유지만 된다면 알트 시즌은 검증의 구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저는 특히나 제도권과 연결된 알트 그리고 실제 사용 기반의 알트가 더 중요하다고 바라봅니다. 그냥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요. 실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인 거고, 유동성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거래 비용이 어떻게 낮아지고 있는지, 어떤 내러티브가 시장을 현재 이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 또 한 발 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9월달 알트 시즌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에 집착하기보다는 구조를 검증하는 달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게 이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코인을 처음 해보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런 고민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코인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2016년, 2017년부터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주 최근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비교적 매수가가 낮으시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엔 매수 가격이 낮으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내가 들어간 가격은 바꿀 수가 없는 과거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어봤자 현실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영역,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서 시장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이렇게 껄무새가 돼서 이런 후회만 붙잡고 계시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기회들마저도 또 놓칠 가능성이 있고 또다시 껄무새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4,900원에 팔 수 있었던 아쉬움이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더 좋은 수익 구간이 와도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 중간중간 기회를 전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보면은 한 번에 50%, 100%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분할 익절을 활용을 해가지고 5%, 10%, 20%씩 이렇게 쌓아나가시는 매매하셔라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작은 수익들을 모아나가는 습관들이 결국에 50%, 100%라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원칙 매매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인 처음 시작할 때도 다들 낯설고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원칙 매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익숙해지고 나면은 정말로 이것만큼 편리한 게 없어요. 오히려 가장 효율적인 매매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한번 시작해보세요. 우리 코인 신사 채널에서 절대적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과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흐름들이 횡보세를 보이거나 저조한 경우, 이때는 NFT나 메타버스, 웹3, RWA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솔라나 수익 생태계가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요일 쉬어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대거 알트 종목들 수익 실현하는, 이렇게 일주일 농사 수확하는 흐름들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조정 자체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되면서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눌릴 때까지 신규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투트랙 전략으로서 리플 XRP에 대해서도 중장기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5%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난 5천만 원 하던 시절부터 그때 ETF 승인되네 만에 하던 이 시절 이때부터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적절한 매수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비트코인 5천만 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고 계시는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 상당한 수익 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매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에서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됐었고 화요일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고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까지도 걸어놨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이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 처리되어 있으면서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요. GPT 인공지능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차결 완료됐습니다.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타점에 대한 정확도를 키우는 방이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까지도 설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림에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용 커뮤니티 방 통해 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